안녕하세요. 네.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등기 절차,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중심으로 해서 등기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53페이지에 이제 여러 가지 권리에 관한 이제 등기와 관련돼서 소유권 보존 등기 절차를 보았죠. 그래서 자, 가장 먼저 등기부를 개설시키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원시 취득한 사람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갑구에 일해서 갑이 최초의 원시 취득자다. 그러면은 대장이 갑이 등록되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고요. 대장 들고 와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은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제 되는 거죠.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는 그 등기 원인을 적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 정보로 등기 원인 일자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다음 이야기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뀝니다. 주체가 바뀐다는 거죠. 소유자가 바뀌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가지고요, 이제 을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이제 소유자가 바뀌는 거죠. 소유자가 바뀌면 이때는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요, 항상 그 옆에 이제 그 등기 원인을 적습니다. 그래서 매매였으면 매매 이렇게 적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매한 날짜를 적고요. 자, 그럼 우리가 제3장에서 이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3장에서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요. 자, 지금부터 다루게 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매 이외의 사유에 따른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다룹니다.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에는 매매뿐만 아니라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될 수도 있고요. 또 뭐 수용을 통해서 이전될 수도 있고 유증을 통해서 이전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원인에 따라서 뭐 증여에 따라서 이전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원인은 이제 다양하게 되겠죠. 이때 그 다양한 원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다룹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요. 355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그 전까지는 우리가 보존 등기 절차를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보존 등기 된 이후에요. 이제 주체가 바뀝니다. 소유자가 바뀌면 다 이제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전 등기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밑에 박스가 있죠. 계약을 원인으로 했는데 반드시 이제 계약만을 원인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밑에 이제 박스 내용만 보시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매매나 교환, 증여 계약에 따라서 이전될 수도 있고 또 소유권의 일부가 이전될 수도 있죠. 지분이 이전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죠. 지분 이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될 수도 있고 유증을 원인으로 해서 이전될 수도 있고 4번 보시면 또 진정명의 회복을 위해서 이전될 수도 있고 5번 보시면 수용 이런 걸 통해서 이전될 수도 있고 다양한 원인에서 이전되는데 이 다양한 내용들 우리가 다 다루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만 몇 가지 다룹니다. 그러면은 동그라미 1번에 있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이것은 우리가 3장에서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더 이상 다루지 않고요. 매매가 가장 중요하죠. 그럼 매매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교환이나 증여에 따른 이전 등기는 다루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소유권의 지분만 이전할 수도 있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했죠. 지분, 공유 같은 경우는 지분을 이전할 수가 있다. 우리는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상속 또는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될 수 있어요. 유증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유언으로 증여하는 것을 우리는 유증이라고 해요.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 이거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진정명의회복. 자, 이것은 여러분이 물권법 시간에 등기법 하다 보면요. 물권적 청구권 이런 거 할 때, 등기청구권 할 때 잠깐 나왔을 거예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이것도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근데 지금 입문서에는 이 내용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진 않고 기본 강의 시간에 아마 다루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수용, 그러니까 수용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4번 진정명의회복 동그라미 치고, 3번에 상속 유증 동그라미 치고요. 자, 주로 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요, 이전 등기 되는 것은 뭐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될 수도 있고요. 환매에 따른 뭐 환매권 등기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더 존재합니다. 이런 내용들, 그 다양한 내용들은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하고요. 우리 입문 강의 시간에는 상속, 유증, 수용 한 3가지 정도만 할 거예요. 3가지 정도만. 그래서 넘기시면은 이제 하나씩 보게 되는데 우리가 2 보시면 거민계약서라든지 3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매매목록 이것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할 때 이제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첨부정보 할 때 그때 했었던 거죠. 신청정보 첨부정보 할 때 거민계약서는 등기원인 증명정보로서 계약서 들고 갈 때 거민을 받으라는 거죠. 중과세약 등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고 또 3번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이라는 것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거래가액을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거래가액도 등기부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첨부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이 이제 뭐 2개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매매 목록도 첨부한다. 이것은 우리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간에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제 4번부터 봅니다. 자,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요. 자, 등기 원인이요. 이제 상속 이렇게 돼 있다고 하죠. 상속. 그러면 등기 원인 일자도 적겠죠. 그러면은 상속한 날짜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갑이 사망한 날짜에 상속이 이루어지겠죠. 상속은 사망을 해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상속 원인 일자를 적을 때는 우리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매매한 날짜를 적고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때는 상속한 날짜를 적습니다. 상속은 갑이 사망일을 적게 되겠죠. 그래서 사망일은 뭐 간단하게요. 그래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절차를 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절차는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뭐 시험에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의 보시면은요, 자,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시기는 피상속이 사망한 때.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 X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X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X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다가 이제 X 토지에 대한 등기부를 하면 갑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했는데 유일한 상속인이 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을이라는 사람이 상속을 하겠죠. 자, 그러면 상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이 등기가 없다라고 하더라도요, 갑이 사망과 동시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유일한 상속인이 을이면은. 다만 을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을 하고 싶으면요, 그때는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상속 등기를 과연 어떻게 하느냐?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자, 상속 등기도요. 자, 그러면 갑에게서 을 앞으로 상속 등기가 된다라고 하면요,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될 것이고 을이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갑은 사망을 했죠. 사망한 사람은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니까 을이 이제 단독으로 신청을 하게 되겠죠. 단독 신청. 그러니까 등기 절차에 있어서 우리가 몇 가지 주의할 거 보시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신청 절차에서 테마별로 보면은 신청주의다. 이거 신청이죠. 신청주의, 신청이다. 등기 신청 적격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누가 신청하느냐?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단독 신청하는 경우도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죠. 단독 신청이라는 거죠. 그래서 2번 보시면 신청은 등기 권리자인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단독 신청. 요것만 보시면 돼요. 단독 신청. 그리고 밑에 참고 보시면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상속인이 을이 혼자가 아니라 을하고 병하고 둘이서 공동 상속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을은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를 할 수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전부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전부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해야 되는 것이요, 3가지가 있었죠. 보, 상, 용 해가지고 보존 등기하고 상속 등기하고 그 다음에 용의권 등기, 이 세 가지는 용의권 등기, 이 세 가지는 항상 전원 명의로,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되지,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지, 일부 지분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일부 지분을 제외하고 할 수 없다. 그래서 3가지가 있었죠. 3가지. 그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상속 등기가 걸려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보통 상속 등기라고 합니다. 상속 등기. 상속 등기는 자기 지분만 할 수 없다. 즉 일부 지분을 제외하고 할 수가 없고. 자, 우리 참고해 가야죠.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상속인을 위하여 상속으로 하는 이전 등기 신청은 가능하나 자기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형제가 만약에 을, 병, 정 3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혼자 가서, 장남이 혼자 가서 신청할 수도 있고 막내가 혼자 가서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항상 전원 명의로 하는 거죠. 전원 명의.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지분을 제외하고 이 2사람의 상속 등기만 할 수는 없는 거고, 전부에 대해서 일부 지분을 제외할 수 없고 전부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그렇죠. 1인이 혼자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가서 할 수도 있지만은 등기 자체는 전부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일부 지분을 제외하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각하할 때 잠깐 다뤘던 거죠. 그리고 밑에 첨부 정보, 신청 정보는요, 이것은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혹시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갈 때 뭐 들고 가야 되겠어요? 을이 단독 상속한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을이 일단 갑이 사망했다는 사망증명서 떼갈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가족관계 등록부 떼가면 되겠죠. 뭐 이렇게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첨부 정보는 이렇게 여기서 상속 등기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상속에서는 참고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 단독 신청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부 지분만 할 수 없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아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자, 357페이지 보시면요. 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요. 자, 유증이 조금 복잡합니다. 유증이. 아마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유증에 대해서는 자세히 배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증이라는 것은 유언으로 증여하는 겁니다. 유언으로. 그러면 유증에 대해서 먼저 민법 시간에 아마 자세히 안 다룰 테니까 유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자, 유증은요, 갑이 이제 유언을 합니다. 갑이 이제 사망하기 전에 유언을 해요. 유언을 하면서. 그럼 유언장을 쓰겠죠. 갑이 유언장을 씁니다.
유언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X 토지, Y 토지 두 필지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두 필지를 가지고 있었을 때 갑이 이제 유언장 이렇게 쓰면서요. 유언장 이렇게 쓰면서 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X, Y 전체의 재산에 대해서 이 중에 2분의 1은 을이 갖고 2분의 1은 병이 가져라. 이런 식으로 유언을 할 수도 있어요. 지분으로 유언할 수도 있고 내 전 재산의 2분의 1은 을이 가져라. 그리고 2분의 1은 병이 가져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때 그 유언으로 증여할 때는요. 상속인한테 유언으로 증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 이건 다른 사람이라고 해보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자기한테 평소에 잘해줬던 사람들 이 사람은 그냥 사망하면 상속을 못 받기 때문에요. 이 사람한테 살아생전에 유언 살아생전에 유언장을 써가지고 내가 죽거들랑 내 재산의 2분의 1은 여기다가 맡겨라.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인도하라는 거죠. 여기다 소유권을 넘겨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곳이 어떻습니까? 뭐 사회, 뭐 복지재단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사회단체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죽으면서 자기 전 재산을 쪽으로 어떻게 돼요? 다 기부를 해버리는 거죠. 자, 이런 게 유증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은 이쪽으로 주고 2분의 1은 병한테 줘라. 이렇게. 자, 이렇게 지분으로 줄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쓰면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X 토지는 을한테 주고 Y 토지는 병한테 줘라. 이런 식으로 유증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먼저 이렇게 비율로 유증을 하게 되면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을이라는 사람은 X도 2분의 1을 취득하고 Y도 2분의 1을 취득하죠. 하나의 유언에 의해서 여러 개의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포괄 유증이라고 해요. 포괄 유증. 지분으로 유증을 하게 되면 포괄 유증이라고 합니다. 포괄 유증. 2분의 1은 을이 가져라. 2분의 1은 병이 가져라. 그러면 하나의 유증에 의해서 을은 여러 개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포괄 유증은요, 마치 상속과 유사합니다. 상속하고 동일한 건 아니에요. 상속도 어떻습니까? 지분으로 승계를 받는 거죠. 전 재산에 대해서 2분의 1을 이제 상속인이 상속받으면 전 재산의 2분의 1을 자식이 둘 있다. 그러면 2분의 1은 요 자식이, 2분의 1은 요 자식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포괄 유증은요, 포괄 승계가 되는 거예요. 상속도 포괄 승계라고 하는 거죠. 포괄적으로 하나의 행위에서 여러 개의 권리를 승계받으면 이제 포괄 유증, 상속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요건 어떻습니까? X는 을이 가져라, Y는 병이 가져라. 그러면은 하나의 유언에서 하나의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해가지고 하나의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이것을 특정 유증이라고 합니다. 특정 유증. 특정 유증. 자, 특정 유증은요, 증여와 변제에 유사합니다. 증여와 있어요. 증여는요, 이런 거죠. 증여는 물건을 넘겨줄 때 어떻습니까? 증여는 재산권을 갑이 X를 넘겨줄 때요, 대가를 받고 넘기면은요, 그 대가가 금전이면 매매고, 만약에 다른 물건이면 교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가를 받으면은 어떻습니까? 매매나 교환이 되는 거죠. 금전으로 받으면 매매, 아니면 다른 물건으로 받게 되면 교환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반대급부가 없이 그냥 넘겨주면 이제 증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여는 매매와 굉장히 유사한데 다만 반대급부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증여가 되는 거죠. 그냥 주는 거니까. 자, 이건 증여와 유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민법적인 내용부터 보죠. 항상 등기는 이제 민법을 전제로 해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갑이요, 을과 병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들한테 이렇게 유언으로 다 주기로 했다는 거죠.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갑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있다고 해보죠. 유일한 상속인이 이제 A가 있습니다. 자, A가 있는 상태에서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제 X, Y, 을, 병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X하고 이제 X 부동산만 놓고 보죠. X 부동산만 놓고 보면 또 사람도요, 을만 놓고 보죠. 을만. 병은 빼고요. 을만 놓고 보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하면서 이제 특정 유증입니다. X에 대해서 을한테 유증을 하고 사망을 했어요. 자, 사망을 하게 되면 등기부는 현재 어떻습니까? 등기부는 현재요. 갑이 최초의 소유자면 갑 앞으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이 바로 사망을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X 토지의 소유권을 누가 취득하느냐라는 거죠. 이걸 유증을 했습니다. 유증을 했을 때. 특정 유증을 했을 때 소유권을 누가 취득하겠습니까? 그리고 갑이 사망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민법적인 내용이에요. 자, 특정 유증은 증여와 유사하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매매도 등기에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 매매도 어떻습니까? 매매하고 그냥 사망해버리면 아직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갑이 사망하면 누가 소유하겠습니까? 이 물건을 상속인이 소유하겠죠. 상속인이. 그래서 상속인이 이제 넘어갑니다. 상속인에게 이 물건이요, 특정 유증을 했을 때는요, 상속인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러면은 을이라는 사람은요, 갑에게 어떤 유증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이제 채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채권만. 매매나 증여를 했을 때도 채권만 가지고 있다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근데 갑에게 가지고 있던 권리가 어떻습니까? 갑이 사망했으니까 이 권리가 이제 을에게 승계가 되겠죠. 그래서 을은 살아있는 상속인에게 어떻습니까? 이전 등기를 청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전 등기를 해가지고 등기가 되면은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권리가 변동되는 과정은 갑이 소유하고 있다고 어떻습니까? 갑이 사망하면 이 사람은 채권적 효력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특정 유증했을 때는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A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등기를 할 때 이 해가지고 을 앞으로 먼저 상속 A죠. A 앞으로 먼저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고요. 권리 변동 과정은 먼저 A가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3 해가지고 을 앞으로 이제 유증 이렇게 유언으로 증여하는 걸 우리는 유증이라고 합니다. 유증을 원인으로 이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은 권리가 어떻습니까? 갑에게서 A, A에서 을로 이렇게 하게 되겠죠. 을은 이렇게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소유권을 취득해요. 자, 그러면 이제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돼요. 만약에 민법에서의 권리 변동 과정과 동일하게 어떻습니까? 갑, A, 을 이렇게 쓰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은 자, 유증은 누가 했습니까? 갑이 했죠. 그런데 등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등기가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등기부만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갑이 사망하니까 A가 상속받았고 A가 을한테 유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유증은 A가 한 것이 아니라 갑이 한 거잖아요. 갑이 했는데 이 A를 상속 등기를 하고 을 앞으로 유증의 원인으로 이전 등기 하게 되면 A가 마치 유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실하고 어떻습니까? 안 맞게 되겠죠. 자, 등기는 실체관계를 공시하는 수단인데 이렇게 등기해버리면 실체관계가 더 이상 안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등기 방법은요. 상속인이 먼저 갑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먼저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 다음에 등기를 해야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때 을 앞으로 등기할 때는요. 상속 등기를 생략을 합니다. 생략을 하고요. 생략을 하고 바로 A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요. 바로 을 앞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자,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갑이 을한테 유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이고요. 그럼 이 등기는 누가 해줬겠습니까? 당연히 갑은 사망했으니까 유언의 효력은 사망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사망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갑이 사망해서 유증으로 원인으로 이전 등기는 당연히 상속인이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해야 어떻습니까? 요거하고 실체 관계가 어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유증을 했을 때요. 특정 유증은 소유권이 넘어가는 과정은 상속인이 먼저 취득하고 그 다음에 을이 소유권을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이전 등기를 합니다. 직접 이전 등기를 해요. 자, 그러면 갑에게서 이제 을에게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할 때 갑이 등기 의무자, 을이 등기 권리자 해가지고 그러면 이때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보죠. 을 앞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요. 이제 신청서를 쓸 텐데요. 자, 갑은 사망했으니까 신청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을이 혼자 와서 단독으로 신청하느냐? 자, 우리는 상속 등기가 생략돼 있을 뿐이지 원래 갑이 사망함과 동시에 지금 이 상태에서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A가 소유자죠. 그러니까 A가 와가지고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등기 신청서를 쓸 때는요. 등기 신청을 할 때 신청서를 쓸 때는요. 이때 단독으로 을이 와서 을 말만 믿고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요. 여기 등기 의무자를 적고 여기 등기 권리자를 적게 되겠죠. 우리가 신청서 보면 이렇게 있죠. 권리자는 당연히 을 이름 쓰고 을 도장 찍는데 의무자는 누구를 적느냐? 누구를 적겠습니까? A를 적게 되겠죠. A 쓰고 A 도장 찍어놓고. 그래서 신청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은 공동으로 신청하되 다만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신청은 A 등기를 생략을 하지만 신청할 때는 을 말만 믿고 등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거죠.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자, 이것이 특정 유증에서의 등기 방법이에요. 그래서 상속인하고 공동으로 신청을 하되 다만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갑이 유언장을 쓸 때는요. 자, 유언 집행자, 변호사가 영화 같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제 자기의 유언을 집행해 줄 사람, 유언장을 써가지고 어떻습니까? 누구한테 맡겨놓죠? 그 유언을 집행할 자기가 잘 아는 변호사 이런 사람한테 맡겨놓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유언의 집행은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유언 집행자를 따로 정해놓으면요. 그 유언 집행자가 집행을 합니다. 유언 집행자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유언 집행자가 이전을 해주는 거예요. 유언 집행자가 이전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유언 집행자가 있으면 유언 집행자가 넘겨주는 거예요. 등기 의무자가 유언 집행자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유언장만 남기고요. 유언 집행자로 딱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유언 집행은 상속인이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이 들어가고 유언 집행자가 따로 있었을 때는 유언 집행자가 넘겨주는 것이고 유언 집행자가 따로 없으면 상속인이 넘겨주는 것이고 상속인 유언을 집행하기 때문에 자,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특정 유증의 절차를 잠깐 보았고요. 특정 유증의 의미하고 그러면은 포괄 유증은 어떻게 되냐 보죠. 포괄 유증은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을한테 이때는 이제 포괄 유증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X 뭐 이렇게 X를 특정 유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 재산 가지고 있는 2분의 1에 대해서 포괄 유증을 했다는 거죠. 포괄 유증.
지분으로 유증을 했다는 것은요, 포괄 유증이란 말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건 당연히 포괄 유증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 하나를 유증했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특정 유증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을이 어떻습니까? 이제 2분의 1을 취득하겠죠. 근데 갑이라는 사람에게는 또 상속인 A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포괄 유증을 했을 때는요, 상속과 유사하다고 했어요. 상속과. 자,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 포괄 유증을 저렇게 유언장을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쓰고 갑이 사망했어요. 자, 그러면은 X의 2분의 1, X 토지의 2분의 1이죠. 이거 X 등기만 보는 겁니다. X 등기기로. X의 2분의 1은 바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것도 을이 등기를 하여 취득하기 때문에 일단은 갑이 사망했으니까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를 해줘야 을이 취득하느냐. 이와 관련돼서요. 포괄 유증은 상속과 유사합니다. 상속과 유사하기 때문에요.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니까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포괄 유증은 상속과 유사해가지고 그래서 갑이 사망함과 동시에 2분의 1은 바로 을이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을이. 자, 그러면은 을이 소유하니까 어떻습니까? 2 해가지고요. 이제 을이 어떻습니까? 2분의 1을 갖는다라고요. 포괄 유증에 따라서 이제 이전 등기를 하게 되겠죠. 상속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괄 유증은 상속과 유사해가지고요. 법률에 규정한 소유권 취득으로 봐요. 그러니까 등기 없이도 바로 을이, 그러니까 이 등기 없이도 갑이 사망함과 동시에 X 토지의 2분의 1은 누가 소유해버린다고요? 을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버립니다.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고 바로 어떻습니까? 갑이 사망과 동시에 바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도 어떻습니까? 갑에게서 을에게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하게 되겠죠. 직접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서요. 그러면 둘이서 이렇게 있는데 갑이 사망했으니까 이것도 신청을 할 때 을이 갑이 사망했으니까 단독 신청하느냐? 단독 신청은 아니고요. 을 말만 믿고 등기를 해줄 수는 없다. 원래 유증을 안 했으면 이것은 상속인이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따로 있으면 유언집행자가 등기를 넘겨줍니다. 등기를. 그러니까 등기, 을 앞으로 등기 자체는요. 상속인이 있으면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유언집행자, 유언집행자가 없으면요. 상속인이 등기를 넘겨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신청은 그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 을이 혼자 와서 등기해버리면은 유언장 위조해가지고 등기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상속인도 함께 와서 등기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포괄 유증은요, 바로 을이 소유권은 취득하지만은 이 등기는 갑은 사망하였지만 상속인이 있을 테니까 상속인과 공동으로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거죠. 공동으로. 자, 공동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이제 2분의 1 이제 을 앞으로 유증의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 보죠. 그러면은 포괄 유증하고요. 특정 유증은 어떻습니까? 민법상 권리가 변동하는 과정은 틀립니다. 포괄 유증은 직접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요. 갑 사망과 동시에. 특정 유증은 갑 사망과 동시에 일단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가 되어야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니까 권리가 변동되는 과정은 틀리지만은 등기 절차는 동일하다는 거죠. 등기 절차는. 요 등기도요. 요런 식으로 동일하게 등기를 한다. 이 신청도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등기를 넘겨줘야, 그러니까 등기를 넘겨주는 과정은 이렇게 을 앞으로 유증에 따른 포괄 유증에 따른 등기도요 상속인과 공동으로 신청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간에 권리 변동 과정은 차이가 있지만은 등기하는 방법은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둘 다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요. 상속 등기는 하지 않고 직접 유증자로부터 유증을 받는 사람이니까 수증자라고 합니다. 유증을 하는 사람은 유증자, 유증을 받는 사람은 수증자에게로 직접 이전 등기가 되고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다만 그 등기 신청은 유언집행자나 상속인과 공동으로 신청한다. 공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법에서는요. 포괄 유증, 특정 유증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구별할 필요 없고 이전 등기 절차는 다 동일합니다. 그럼 여기서 좀 하나만 보죠. 자, 우리가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는요,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할 수가 없다고 했죠. 자기 지분만. 그러면 유증, 포괄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는 자기 지분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했죠.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부 지분을 제외하고 자기 지분만 할 수 없는 등기는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용의권 등기 딱 세 가지만 한다고 했어요. 세 가지. 이것을 제외하고는요, 자 지분에 대해서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유증도요, 포괄 유증인데 2분의 1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도 가능해요.
자, 이렇게 되면요. 만약 우리는 등기만 보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어떤 X 부동산에 대해서요. X 부동산 이렇게 등기가 돼 있으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등기만 보고 판단합니다. 등기부상으로는 이제 소유자가 전부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등기부상에. 자, 갑이 유중으로 을에게 2분의 1 넘어갔으면요. 우리는 이런 사실관계는 몰라요. 우리는 제3자가 지금 등기만 열어봤을 때요. 등기만 열어봤을 때 이게 가능한 등기냐 보죠. 2분의 1은 을이 취득을 했고요. 나머지 2분의 1은 등기부상 누가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분의 1은 을이 소유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런 내부적인 나머지 2분의 1은 병한테 유증을 했는지 이런 건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요. 등기 보면은 2분의 1을 을이 소유하면은 나머지 2분의 1은 어떻습니까? 상속인이 소유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상속이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상속을 원인으로 2분의 1 등기돼 있으면은 2분의 1은 을이 상속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나머지 2분의 1은 등기부에 전혀 안 나타나 버리는 거죠. 등기부를 보고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속 등기는요, 항상 전부에 대해서 해야 돼요. 그러나 유증을 원유로 이전 등기 할 때는 2분의 1은 을 앞으로 돼 있으면요, 나머지 2분의 1은 우리가 상속인이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유증을 할 때 갑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재산 2분의 1은 을한테 주고 나머지는 아무 말도 안 해버리면요, 상속인한테 상속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증후에 있어서는 지분만 이렇게 등기를 해도요, 전체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상속인이 이제 소유하고 있다라고 등기부상에 그건 숨어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유증은 이렇게 지분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지분만. 자기 지분만 할 수 있지. 반대로요. 만약에 을은 2분의 1 있는데 이때 을이라는 사람이 야, 병 너도 2분의 1은 을 앞 X 물건 2분의 1 받았기 때문에 야, 병 너도 빨리 등기해라 라고 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지분뿐만 아니라 병의 지분까지 등기를 해버릴 수 있느냐. 병의 지분을 등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병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병이 알아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지분까지 사람이 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분만 할 수 있어요. 자기 지분만. 자기 지분만. 상속은 전부. 그러나 포괄 유증은 자기 지분만 하는 거예요. 자기 지분만.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유증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1번 보시면 2번 보시면 유언자가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유언으로 증여하면은 유증. 줄여가지고 유언으로 증여를 줄여서 우리는 유증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자, 유증에는요. 밑에 특정 유증과 포괄 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보시면 특정 유증 보시면은 자, 유증자가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이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유증한다는 거죠. 재산을 특정하여 유증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특정 유증이 됩니다. 디귿번 보시면요. 특정 유증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유증만으로는 채권만 발생하고 등기하여야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로 의해서 물권 취득으로 봐가지고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포괄 유증은요, 유증자가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전부 또는 그 비율적 일부, 비율만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이렇게 비율로 유증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는 포괄 유증이라고 합니다. 비율로 유증을 하게 되면은. 자, 디귿 보시면요, 포괄 유증은요, 상속과 유사해서 등기 없이도 바로 소유권을 취득을 해버립니다. 갑이 사망과 동시에 별로 을이 바로 취득하죠.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자기 앞으로 이제 등기를 해야 되겠죠.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등기를. 자, 그러면 2번 보시면 공동신청이 있죠. 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특정적 유증, 특정 유증을 특정적 유증이라고 하고, 포괄적 유증, 이건 포괄 유증을 말합니다. 특정 유증이든 포괄 유증이든 불문하고 다 공동신청이라는 거죠. 공동신청. 누가 공동신청이냐? 등기 의무자는요, 유언 집행자가 유언 집행자가 있으면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 되는 거예요. 유언 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을 집행하기 때문에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그 다음에 유증을 받은 사람이 되겠죠. 이 사람 수중자라고 합니다. 유증을 받았으니까 수중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언 집행자가 등기 의무자, 수중자가 등기 권리자인데 유언 집행자 밑에다가요,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렇게 쓰면 됩니다. 유언 집행자가 있으면 유언 집행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유언 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이제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유언 집행자 밑에다가 또는 상속인 이렇게 쓰시면 돼요. 또는 상속인. 그래서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수중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 신청한다는 거죠. 그 밑에 박스가 있는데요. 니은부터 보시면 우리가 방금 했던 거죠. 수중자가 수인인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자기 지분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요, 다른 사람 지분은 안 돼요. 자기 지분만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 자기 지분만에 대한 동그라미 치면 돼요. 자기 지분만 할 수 있지 다른 사람 지분, 전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지분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을하고 병하고 함께 가가지고 전부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을이 혼자 가서는 자기 지분만 할 수 있지 다른 사람 지분은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자기 지분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기억 보시면요. 유류분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자, 유중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상속인의 유류분 침해. 자, 유류분 침해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상속인 예의가 있어요. 근데 자기의 전 재산을요. 전 재산을 사회에다 기증을 해버립니다. 유중을 해버리는 거죠. 다 이 반은 요 사회재단에, 반은 요 사회재단 다 기증을 하고 사망을 합니다. 유언장을 쓰면은요, 상속인이었습니까? 그러면 한 푼도 상속을 못하냐? 그건 아니고요. 이 재산의 형성 과정에는 상속인도 기여를 한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전부 다 기증을 해버리면 상속인은 뭐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사람이 유중을 할 때는요, 반드시 상속인 앞으로 남겨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걸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유류분. 상속인에게 반드시 남겨줘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유증을 하더라도요. 전체 재산을 다 유증을 할 수는 없고요. 상속인에게 반드시 남겨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남겨줘야 될 부분은 상속인이 원래 자기가 상속받을 부분에요. 2분의 1. 2분의 1은요. 반드시 남겨야 됩니다. 이게 유류분이에요. 그러면은 갑이라는 사람이요. 2분의 1만 유증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전 재산을 이렇게 유증을 해버리면요. 상속인이 어떻습니까?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거죠. 2분의 1은 상속인 몫이에요. 상속인 몫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증을 하게 되면요. 다 이 상속인은요. 을하고 병한테 2분의 1씩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돌려달라고. 2분의 1은 자기 몫이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유증을 할 때 어떻습니까? 반드시 상속인 앞에 남겨줘야 될 부분. 이게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유류분을 침해한 거죠. 유류분은 2분의 1은 상속인한테 남겨야 되는데 그걸 초과해서 전부를 다 기증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습니다.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게 되면요. 이런 것들은 등기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상속인이 사망자의 유지를 받들어서요. 유류분은 포기가 가능해요. 난 안 받겠다는 거죠. 상속. 괜찮다는 거죠. 괜찮다라고 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록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등기는 합니다. 등기는. 신청을 하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상속인이 돌려줘. 그러면 그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죠.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등기관은 일단은 이를 수리를 합니다. 수리를 해요. 다 등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속인이 판단하는 거죠. 이것을 다시 되돌려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상속인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상속인이. 그래서 되돌려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되돌려 안 받을 수도 있고요. 자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등기는 수리한다는 거죠. 자, 유중의 효력 발생인데 이건 민법적인 내용입니다. 유언의 효력은요. 유언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유중의 효력도요. 이 유언장의 효력도 어떻습니까? 사망의 효력이 발생해요. 자, 그런데 니은 보시면요. 여러분이 민법 총칙하다 보면요. 유언을 하다 보면은 유언을 할 때는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하면서 이 물건은 을이 가져라고 하면서 대신에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주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거들 난 주겠다. 내가 주고 이 X 물건 을한테 줘라. 다만 을이 시험에 합격하면 줘라 이렇게 됐어요. 그럼 갑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을이 바로 가질 수는 없고요. 시험에 합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으면은 사망했다고 해서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이후에 조건이 성취되든지 기한이 도래하면 그때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증을 할 때요.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놨을 때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한 때 그때 이제 효력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유증을 했을 때요. 그 원인 일자는 언제를 지겠습니까? 유증의 효력 발생을 적게 되면요. 보통 일반적으로 갑의 사망일을 적습니다. 사망했을 때 어떻습니까? 유증의 효력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도 어떻습니까? 매매한 날을 적는 거죠. 소유권 취득한 날을 적는 것이 아니라 매매한 날이에요. 그러면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날. 그러니까 매매 효력이 발생한 날은 매매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매한 날 적듯이 유증도요. 갑이 사망한 날을 적는 것이 아니라 유증한 뭐요? 아니죠. 갑이 이제 사망한 날, 등기한 날을 적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날을 적습니다. 근데 사망한 이후에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으면요. 사망 이후에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한 날을 이제 적게 된다는 거죠. 조건과 기한은요, 여러분 민법 총칙 아직 법률행위 그 뒷부분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럼 방법해가지고 거기 있죠. 등기된 부동산은요, 이미 등기가 된 상태에서 유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다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이전 등기를 할 때요, 방금 했던 거죠. 자, 등기된 부동산에 있어서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또 나오죠. 포괄 유지든 특정 유지든 모두 그 다음에 중요해요.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이게 중요합니다. 다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수중자 앞으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죠.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이전 등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직접 수중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는 이제 미등기 부동산인데요. 만약에요, 요거는 우리가 보존 등기하고 관련된 것인데, 자 보죠.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유증을 합니다. 유증을 하는데요. 다 지워버렸네요. 자, 이때 만약에 X 부동산이 미등기였다고 해보죠. X 부동산이. 자, 등기도 안 된 부동산을 갑이 유증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갑이라는 사람이요. 등기도 안 된 부동산을요. 을한테 유증을 했어요. 상속인 A가 있고요. 또 만약 등기도 안 된 부동산을요. 특정 유증을 했다고 보죠. 을한테 A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전 등기 절차는 이미 등기된 상태에서 이전 등기 절차는요.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도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모두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이전 등기를 하면 돼요. 공동 신청이고. 자, 그런데요. 만약에 아직 미등기 상태예요. 자, 미등기 상태에서 유증을 하고 사망하게 되면 보존 등기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 누구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포괄 유증 같은 경우는요. 아직 등기 안 된 상태에서 갑이 사망했어요. 자, 갑이 사망하면 이 포괄 유증을 했으면은 이 X의 2분의 1은 누가 소유한다고요? 바로 을이 소유한다는 거죠, 을이. 상속인은 소유하지 않아요. 자, 그럼 보존 등기 신청할 때 지금 누가 소유자예요? 을이 소유자죠. 갑은 사망했으니까 갑 명의로 보존 등기를 못 하잖아요. 사망자 명의로는 등기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을 명의로 어떻습니까? 바로 보존 등기를 하는 거예요. 보존 등기를. 그러니까 수중자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존 등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을이 자기 지분만 보존 등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쩔 수 없이요. 만약에 병에게 유증을 했으면 병에게도 2분의 1 이렇게 다 보존 등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뭐 병에게 유증하고 A한테만 유증했으면 이제 상속인 앞으로 2분의 1 등기를 하면 되겠죠. 상속인 앞으로. 자, 그러니까 보존 등기는요. 수중자가 직접 보존 등기를 합니다. 수중자 앞으로. 수중자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한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바로 하면 되지. 상속인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포괄 승계가 됐을 때 미등기 부동산의 포괄 승계가 되면요. 바로 수중자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한다는 거죠. 얘는 소유자도 아니고. 그렇죠? 얘는 사망했고. 결국 을 앞으로 등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을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합니다. 단독 등기는요. 단독 신청이다. 단독 신청. 자, 그러면 특정 유증은 어떻습니까? 특정 유증은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X를 이제 유증을 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 갑이 사망하면 이 물건 누가 소유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A가 소유한다는 거죠. 아직 등기가 안 됐으니까요. 등기가 안 됐으니까 A가 바로 소유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보존 등기를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소유자는 누가 소유자예요? A가 소유자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A 앞으로 어떻습니까? 보존 등기를 먼저 한다는 거죠.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이해가지고 을 앞으로 어떻습니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전 등기. 그러니까 등기된 부동산에 있어서는요. 다 이전 등기를 하면 돼요. 특정 유증이든 포괄 유증 다 이전 등기를 하는데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에 의해서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미등기 부동산을 유증을 했을 때는요. 보존 등기를 그러면 먼저 해야 되는데 누가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느냐에 있어서 포괄 유증은 바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을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면 되는데 특정 유증 같은 경우는 갑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요. 상속인 앞으로 먼저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것이요. 그러니까 미등기 부동산. 자, 보시면은 특정 유증 해가지고 있죠. 자, 미등기 부동산을 특정 유증을 했을 때는 자, 유증의 목적물이 그러니까 미등기니까 이제 보존 등기를 누구 앞으로 하느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수중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고요. 이때는 유언 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그러니까 상속인 명의에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상속인 명의로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밑에 포괄 유증은 어떻습니까? 포괄 유증은 상속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요. 바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리기 때문에요. 자, 보죠. 자, 포괄 유증에 있어서는요. 토지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등록된 자로부터 그 토지를 이제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은 직접 자기 명의로, 여기서 자기 명의라는 것은 밑에다 수중자라고 쓰면 되겠죠. 수중자가 직접 자기 명의로 어떻습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중자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한다. 특정 유증은 상속인 명의로 먼저 보존 등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증에 따른 이전 등기 방법하고 보존 등기 방법은 좀 다른 거죠. 이전 등기는 둘 다 동일하지만 보존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을 유증을 했을 때는 보존 등기부터 해야 되는데 누구 앞으로 먼저 보존 등기를 하느냐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보존 등기를 신청하고 있는 현재 소유자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사람이 소유자니까 이 사람 앞으로. 요 경우에는 특정 유증은 상속인이 소유자니까 상속인 명의로 먼저 보존 등기를 한다는 거죠. 자, 요걸 보고요. 그 다음 밑에 첨부 정보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첨부 정보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입니다. 수용. 수용. 자,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는 이제 국가가 수용을 했다고 보죠. 자, 보죠. 여기 필지에 대해서 누군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미 보존 등기, 만약에 미등기 부동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을 아직 미등기 상태에서 국가가 수용을 했어요. 국가가 이 토지를 수용을 해버렸습니다.
수용을 해버리면요.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하면은 수용은 항상 원시 취득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등기하기도 전에 먼저 수용을 해버리면 보존등기를 누가 합니까? 지금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보존등기 할 때 국가가 소유자인 거죠. 얘는 등기 없이도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보존등기를 신청할 당시에 얘가 원시 취득했지만 국가가 수용함과 동시에 이건 국가 토지가 돼버리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국가 앞으로 바로 보존등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수용을, 그러니까 미등기 토지를 수용해버리면 수용자가 직접 어떻습니까? 보존등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갑 앞으로 보존등기가 돼 있는 토지에 대해서 수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다 지운 다음에 다시 국가 앞으로 보존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이전 등기만 하면 됩니다. 이전 등기. 그래서 이미 등기된 토지를 수용했을 때는 이제 이전 등기를 한다. 우리가 보존 등기 할 때 잠깐 보았죠. 미등기 토지를 수용할 때는 직접 보존 등기를 하게 되지만은 이미 등기된 토지를 수용할 때는요. 간단하게 그냥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죠. 이전 등기. 자, 그럼 수용을 했을 때는요. 국가가 어떻게 뭐 여기다 미군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럼 이 토지를 수용하면요. 소유권 사라지겠죠. 국가가 원시 취득을 해버리니까 소유권은 이제 소멸합니다. 자, 소유권, 갑의 소유권 소멸할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살고 있는 뭐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전세권자도 나가야 되겠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전세권자 다 나가야 되겠죠. 임차권자가 있었다. 임차권자 나가야 되겠죠. 지상권자가 있었다. 이 사람 나가야 되겠죠. 다 나가야 되겠죠. 만약에 이 토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당권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국가가 수용을 했는데 저당권자가 경매할 수 있겠습니까? 경매해버리면 이제 처분이 돼버리잖아요.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저당권, 경매 못하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압류, 경매하기 위해서 미리 세놓은 뭐 가압류, 압류, 경매 등기 이런 걸 모든 걸 다 말소를 해버립니다. 그래야 어떻습니까? 국가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매도 못하게 하고 이 물건에 대해서 이미 누군가 가등기가 돼 있어요. 가등기가 됐는데 국가가 수용해버리면요. 번등기 못할 거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국가가 수용했다는 것은요. 사적 거래 대상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어떤 행정적인 공익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토지들은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거래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매도 안 되고 소유권도 취득할 수 없는 토지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압류, 가압류, 뭐 가등기, 뭐 가처분, 뭐 저당권, 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모든 권리들, 이 토지를 제한하고 있는 모든 권리들은요 다 직권으로 말소해버립니다. 직권으로. 수용을 원유로 이전 등기할 때는 다 직권으로 말소해버립니다. 말소해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국가가요. 만약에 갑 앞으로 보존 등기된 물건을요. 국가가 수용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다 직권으로 다 말소해버리고 그러면은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는요. 그러면은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때는 전 소유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느냐. 수용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승계받는 게 아닙니다. 승계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갑하고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겠죠.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갑으로부터 승계받을 때는 갑이 정말로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갑과 공동으로 신청을 하지만은 수용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에요. 민법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죠. 그러니까 토지 수용법이 있잖아요. 그 법의 규정에서 취득하는 것이지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갑과 공동으로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수용은요, 다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 원시 취득으로서 이 사람이 단독으로 승계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다 단독으로 취득하고요. 단독으로 신청하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등기가 되면은 이 토지에 제한되어 있는 모든 권리들은요. 다 직권으로 말소해 버립니다. 자, 요런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등기는 어떻습니까? 등기는 공동 신청이지만 수용을 원유로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이고 그다음에 등기를 하는 것과 말소하는 것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은 이런 등기들, 이 토지를 제한하는 등기들은 다 직권으로 말소해버린다는 거죠. 자,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걸 보죠. 자, 하나하나 보죠. 자, 수용을 원인으로 해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면은 만약에 여기가 수용 이렇게 되는 거죠. 수용이 됐어요. 그러면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입니다.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는 갑으로부터 승계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갑과 동동 신청할 필요 없이 우리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 그래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단독. 그것은 근거는 이거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그래요. 승계 취득이 아니다. 수용은 어떻습니까? 밑에다 쓰면 되겠죠. 이거는 승계 취득이 아니라 이것은 원시 취득이기 때문이죠. 원시 취득.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 취득이야. 원시 취득. 취득하는 방법도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죠. 이건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이 아닙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 취득이니까 항상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첨부 정보는 보실 필요 없고요. 이제 밑에 등기 실행 보시면요. 니은을 먼저 보죠. 자,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수용자가 직접 보존 등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할 때는 보존 등기를 하지만은 이미 등기된 토지를 수용할 때는요. 이전 등기를 한다고 했죠. 이전 등기.
그리고 기억 보시면요. 등기 원인은 이제 수용하겠죠, 수용. 그러면은 등기 원인일자를 적겠죠. 원인일자는요, 등기한 날짜를 적는 것이 아니라 수용 개시를 적습니다. 수용 개시. 상속 같은 경우는 상속 개시를 적는 거죠. 그때 소유권을 취득하니까요. 상속 개시. 그렇죠. 여기서는 수용 개시를 적습니다. 수용 개시. 수용 개시를 적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 원인은 토지 수용, 수용이라고 하는데도 뭐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일자는 수용 개시를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수용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직권 말소예요. 자, 그걸 보죠. 사업 시행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기업자라고 했어요. 기업자. 그래서 국가가 직접 자기들이 어떻습니까? 수용을 할 수도 있지만 현대건설을 시켜가지고요. 현대건설한테 수용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기업자라고 했죠. 기업자. 기업자. 이 사람들이 수용하게 되면 얘들이 원시 취득하게 된다는 거죠. 국가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국가가 민간 기업을 참여시켜서 수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기업, 현대건설이었습니까? 이건 현대건설 사기업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의 어떻습니까? 행정기관으로서 수용을 하는 거예요. 수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기업자라고 했죠. 그래서 사업시행자 위에다 기업자라고 쓰시고요. 보통 사업시행자 이런 사람들 기업자라고 합니다. 기업자는 어떻습니까? 등기 없이도 수용 개시일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죠. 수용이 개시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취득하며 그 부동산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다 소멸하게 되는데요. 다 소멸합니다. 그러면 소멸되는 어떤 등기가 수용이 됨과 동시에 전세권, 저당권이 다 소멸해버린다는 거죠. 원시 취득을 하는 순간 다 소멸해버립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등기 기록전,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에 처분 제한 등기가 있으면요. 뭐 감유, 감 이런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직권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직권으로 말소해야 된다. 등기가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직권으로 말소해요. 자, 그런데요, 이제 직권 말소와 관련돼서요, 밑에 보시면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가 있고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밑에 있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 경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를 제한하는 등기는 다 직권으로 말소하는데,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 등기가 있는데, 여기는 3가지만 있는데, 사실 엄격하게 보면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기억하시는데, 이건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봅니다. 자, 보죠. 자, 만약에 최초의 소유자가요, 4월 1일 날요, 갑 앞으로 보존 등기가 돼 있어요. 보존 등기가 돼 있다고 해보죠.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5월 1일 날요, 을 앞으로 갑이한테 소유권을 넘겨가지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습니다. 이전 등기가. 자, 이전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등기부에는요, 지금 갑에게서 을로 이전 등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요 상태, 이렇게 보죠. 아이고. 예. 지금 등기부는요, 갑이 소유하고 있다가 지금 2에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돼 있는 상태예요. 이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이 상태에서 국가가 수용을 한다고 해보죠. 수용을 언제 하냐면요. 7월 1일 날 국가에서요. 이걸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해요. 자, 수용을 한다는 것은요. 수용은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수용할 수도 있고요. 협의가 안 되면요. 토지수용위원회라고 있어요. 수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보상금을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만약 협의가 되면은요. 협의에서 바로 수용이 되고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제 재결을 거칩니다. 재결. 우리가 법원에서 하는 것은 재판이라고 하고요. 토지수용위원회는 사법부 법원은 아니에요. 행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 재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하면 재판, 행정부에서 하면 재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에 의해서 수용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수용을 통해서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요.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냐면요. 협의를 했다고 해서 그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을 하게 되면요. 협의하면서 수용 개시를 정합니다. 수용 개시를 정해요. 그래서 수용을 하는데요. 수용 개시,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수용이 됐다는 것은요. 결국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냐면요. 협의한 날이 아니라 협의해서요. 그러면 한 달 후에 수용을 하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수용 개시를 정합니다. 수용 개시. 수용 개시. 수용 개시를 정해요. 그러면 재결로서요. 수용을 하는 경우에도 재결을 하면서요. 언제 그러면 수용될 것으로 할 것인지 수용 개시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용 개시일이 어떻습니까? 이때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한 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협의해서 정한 수용 개시 아니면 재결에서 정한 수용 개시 이날 어떻습니까? 수용이 돼요. 그래서 이날은 수용의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이 수용 개시라고 해보죠. 그러면 국가는 그 전에 협의를 했겠죠.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해서 7월 1일 날 수용 개시되는 걸로 협의를 정하게 되면 7월 1일 날 이때가 수용 개시되고 이날 어떻습니까?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한다고 해서 협의하고 있는 동안 수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정한 날, 이날 이제 국가가 이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국가가 이제 7월 1일 날 이제 수용 개시를 정했습니다. 그러면은 국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7월 1일이 되는 순간 등기 없이도 바로 국가는 소유권 취득했죠. 수용 개시이니까요. 수용된 날 바로 소유권 취득하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요. 9월 1일 날 국가 앞으로요. 국가 앞으로 이제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이날 바로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9월 1일 날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한다고 해보죠. 수용을 원인으로. 그럼 이때 수용 날짜는 언제를 적겠습니까? 이게 등기 원인 일자는 며칠을 적겠어요? 7월 1일 적겠죠. 그래서 7월 1일 날 이제 수용이 됐다고 해서 이날을 적습니다. 그러면 이때 7월 1일 날 수용됐다고 해서 이 사람은 수용됐다고 해서 9월 1일 날 등기가 되면요. 등기된 9월 1일 날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거예요? 7월 1일 날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등기를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9월 1일 날이 국가 앞으로요.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하는 절차인데요. 자, 그러면요. 이전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요. 이 수용되기 전이건 이후건 간에요. 저당권이고 전세권이고 다 말소해버린다는 거죠. 저당권, 전세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다 말소해버립니다. 사실 이때 수용이 됐기 때문에 가등기도 할 수가 없었겠죠. 수용이 됐으니까 이때는 전세권 등기, 저당권 등기도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된 등기는 당연히 말소될 것이고 그 전에 된 등기라고 하더라도 다 말소해버립니다. 수용이 됐는데 경미할 수 없을 테니까요. 다 말소해요. 모든 건 다 말소하는데 말소하지 않는 것이요. 먼저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는 굳이 말소할 필요가 없죠. 말소하지 않고 그냥 이전 등기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전에 수용되기 전에 5월 1일 날 소유권을 취득한 을 앞으로 이전 등기 이것도 말소할 필요가 없죠. 이건 말소할 필요 없고 이건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냥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3해가지고 이제 하면 되겠죠. 3해가지고 국가 앞으로 어떻습니까? 이전 등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 이건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수용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런 것들을 말소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할 때 말소하지 않는 등기를 해서요. 수용 개시일 이전에 이루어진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소하지 않는 등기에서요. 기억 보시면 수용의 날이 바로 수용 개시를 말하는 거죠. 이날 수용이 되는 거니까요. 협의한 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재결이 있는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나 재결에서 정한 수용 개시일, 그 수용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날 수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전 등기 위에다가요, 보존 등기를 써도 되겠죠. 이전 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면 보존 등기도 당연히 말소가 안 될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용의 날 이전에 격려된 소유권 등기,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그 소유권 등기에다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 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상층이 소유권 등기로 되어 있는데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옆에서 쓰면 되겠죠.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수용 개시일 전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말소하지 않습니다. 말소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기억번 있고요. 기억번. 거기다가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다 포함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요. 7월 1일 날 수용이 됐어요. 그런데 9월 1일 날 국가 앞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요. 아직 9월 1일 날 국가 앞으로 등기하기 전에 8월 1일 날요. 8월 1일 날 만약에 병 앞으로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그럼 여기는 등기원이 매매 이렇게 하고요. 매매한 다음에 매매한 날짜는요. 6월 1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 취득하겠습니까? 소유권 취득하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8월 1일 지금 현재 누가 소유자예요? 국가가 소유하는 거죠. 국가가 소유하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토지죠. 매매는 비록 수용되기 전에 했다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7월 1일 날 수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매매는 6월 1일 날 됐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 날짜는 등기될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 사람은 이미 수용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등기는 지금 잘못되어 있는 등기죠. 잘못된 등기예요. 등기는 비록 국가 앞으로 이전 등기는 9월 1일 날 됐지만은 수용은 이미 7월 1일 날 됐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이루어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비록 매매 날짜가 7월 1일 이전이라고 하더라도요.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 앞으로 지금 등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 말소래요. 직권으로. 자, 요 내용은요. 기억본 보시면은 이렇게 되죠. 수용의 날 이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의 날 이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칙적으로 다 직권 말소합니다. 이것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 앞으로 지금 소유권 등기가 됐으니까 이것은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거죠. 말소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요것만 지금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만약에 이 매매가 아니라요. 여기가 상속이면 어떻겠습니까? 상속이면. 자, 수용 개시일 이후에 어떻습니까?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병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까? 6월 1일. 그렇죠. 그럼 수용되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했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죠.
이것은 말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국가 앞으로 등기를 하는데요. 여기 때 만약에요 3 해가지고요. 여기 4 해가지고 병 앞으로 이제 이전 등기가 돼 있는데요. 이전 등기가 돼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매매 이렇게 돼가지고요. 매매 돼가지고 여기 수용은 어떻습니까? 7월 1일이죠. 7월 1일인데 매매해가지고 그러니까 6월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미 7월 1일 수용이 됐으니까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 등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말소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상속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상속이 이렇게 돼 있으면요. 병은 6월 1일 날 소유권을 취득했고요. 이 사람은 수용 협의를 누구랑 했겠습니까? 상속인하고 했겠죠. 이 사람이 소유자잖아요. 이 사람이 소유자. 그렇죠? 이 사람한테 보상금 줘야 되겠죠. 어른 사망한 사람한테 보상금 줄 필요는 없는 거고요. 상속인하고 지금 협의를 했겠죠. 협의를 했겠죠. 그러니까 만약 이가 상속으로 돼 있으면요. 이 사람은 국가가 소유권 취득하기 전에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어떻습니까? 병 밑에다 그냥 국가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 이것은 말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수용 개시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라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수용 개시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이루어진 이전 등기라면 이것은 말소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것을 옆에다가 빈 공간에다가요. 자, 직권 말소하지 않는 경우에 가지고 이제 기업과 비교되는 겁니다. 기업과 수용의 날 이후에 이전 등기는 다 말소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옆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수용의 직권 말소하지 않는 거에서 수용의 날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비록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수용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수용되기 전, 수용의 날 이전에 상속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거죠. 수용의 날 이전에 먼저 이루어진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가 된 것은 수용 개시 이후에 이루어진 이전 등기라도 이것은 말소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직권 말소하지 않는 것 중에서. 우리가 직권 말소하지 않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죠. 이건 당연히 직권 말소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 전에 수용되기 전에 정당의 소유권자니까. 그런데 이제 수용된 이후에 이루어진 이전 등기라고 하더라도 수용 개시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가 된 것은 이것은 말소하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이게 상속이 아니라 매매했으면 무조건 말소하고요. 증여도 말소하고 다 말소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원인으로 했을 때만 말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개,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요 내용이 되겠죠. 요 내용. 자, 이것은 말소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하고 디귿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억에서요. 수용의 날 이전에 경료된 소유권 보존록이나 이전 등기 말소하지 않고 그러면 그 옆에다가 또 이제 적어주죠. 수용의 날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된 이전 등기도 말소하지 않고요. 요거 하나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은하고 디귿은 간단합니다. 니은하고 디귿은. 자, 수용되는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수용되는 토지가요. 이 토지를 수용을 하는데 이 토지를 수용을 합니다. 이 토지를 수용을 하는데 이 토지를 제한하는 등기들은 다 말소해버려요. 그러니까 저당권, 지상권, 저저거 다 말소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토지가 이웃하는 어떤 토지에 대해서 이 토지가 요역지로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밀법에서 지역권 하셨죠? 그러니까 요역지로 지역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요역지로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토지에게 유리한 거죠. 유리한 권리까지 말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 토지가 수용되는 토지가요. 만약에 이 토지에 승역지였을 때요. 승역지였으면 이 사람들이 이걸 이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승역지 지역권은 당연히 말소를 해버리겠죠. 말소를 해버립니다. 제한하는 등기니까. 그런데 이 토지가 이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는 요역지로서의 지역권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이건 말소할 필요가 없죠. 이 토지를 제한하는 등기들만 말소하면 되기 때문에요. 따라서 그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것은 굳이 말소할 필요가 없죠.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건 제한하는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말소하지 않고요. 또 마지막으로 디귿본 보시면은요. 디귿본 보시면은 여기에 만약에 전세권이 있습니다. A 앞으로 전세권이 있는데요. 전세권도요, 수용되면 다 말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여기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수용이 됐는데요, 나가야 되는데 미처 나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나갈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 전세권자가요, 토지 수용위원회 와가지고 내가 지금 나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국가에서 수용을 했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날 사업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렇죠. 사업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아직 좀 지금 당장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은 내가 2개월 안에 나갈 테니까 2개월 동안 좀 살면 안 되겠냐고 합니다. 그랬더니 토지수용위원회에서요. 보니까 사업 계획을 보니까 지금 당장 사업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하니까요. 그러면 너는 2개월 동안은 잠시 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사람 2개월 동안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건 말소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요. 디귿 보시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얘들이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결정. 행정부에서 결정이기 때문에 재결이라고 했죠. 재결 넣었어요. 존속을 인정해서. 야, 이것은 잠시 있어라 이거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재결위원회에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위원회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건 냅둬라라고 했으니까 이건 말소할 수 없는 거죠. 냅둬라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은 간단한 내용이고요. 그렇죠? 이것은 말소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니은하고 디귿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말소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이것도 당연히 말소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가장 헷갈리는 게 요거죠.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후의 등기는 다 말소하지만 그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된 등기라면은 이것은 말소하지 않는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5번 보시면 이렇게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요. 만약에요. 자, 가백의석을 현대건설 앞으로 수용이 됐습니다. 수용이 됐어요. 자, 그러면 수용을 원유로 이전등기는요. 갑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냥 갑으로부터 바로 이전등기가 됐어요. 자, 이전등기는 어떻게 합니까? 현대건설이 단독 신청한다고 했죠? 이건 법률이 규정한 취득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신청해서 수용을 원유로 이전등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 수용이 무효가 됐어요. 수용이 해서는 안 되는 토지가 수용이 됐다는 거죠. 잘못된 수용 등기가 됐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걸 말소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말소할 때요. 말소할 때는 그러면 H, 그 현대건설이 혼자 가서 말소할 수 있냐? 이게 아니라요. 말소할 때는요. 그러면 말소가 되면 갑이 다시 이제 등기 권리자가 되고 이 사람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말소할 때는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말소할 때는 공동 신청이면은 소유권을 회복하는 갑이 등기 권리자, 현대건설이 등기 의무자가 돼서 말소할 때는 공동 신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수용을 원유로 이전 등기할 때는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에서 단독 신청하지만 이 등기를 말소할 때는 갑하고 현대건설이 공동으로 신청하라는 겁니다. 갑이 혼자 가서 마음대로 말소시켜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갑이 혼자 가서, 이거 잘못된 등기라고 해서 갑이 혼자 가서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갑하고 현대건설하고 함께 가서 말소를 하라는 거죠. 갑 혼자 가서 말소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재결의 실효, 그러니까 재결이 효력을 잃었다는 거죠. 효력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수용이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소유권, 수용을 원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될 텐데요. 자, 보죠. 토지 수용의 재결 실효, 재결의 효력이 없어가지고 원유로 해서 토지 수용을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등기권이자 등기부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지 이걸 잘못됐다고 해서 갑이 혼자 가서 말소시켜버릴 수는 없다는 거죠. 공동 신청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어떻습니까? 원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직권을 이런 거 제한하는 등기 다 말소했잖아요. 말소시켰던 걸 어떻습니까? 직권을 다시 다 회복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이 경우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자기가 말소시켰던 등기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죠. 5번은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건 수용에 있어서 말소되지 않는 등기들이 어떤 등기냐. 특히 요 등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359페이지는 뭐 환매 특약 등기는 여러분 민법 시간에 매매의 특수한 형태로 환매를 다룹니다. 그래서 그때 배워야 이해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요. 4에서 신탁 등기가 있는데 신탁 등기는 등기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 바로 신탁 등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입문 강의에서 할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설명을 드립니다. 자, 신탁 등기. 여기서 신탁 등기는요. 여러분이 부동산 실명법에서 배우는 그런 명의 신탁이 아니에요. 합법적인 신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되겠죠. 신탁 등기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돈이 1억 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운용할지를 몰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투자금융회사에 맡기죠. 1억 원을. 그렇죠? 그래서 이율이 워낙 낮으니까 거기서 좀 운용 좀 해가지고 이율 좀 높게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부동산인데 이걸 어떻게 운용할지를 몰라요. 이용을 할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이용을 잘하는 부동산 투자신탁 회사들이 있어요. 부동산 투자신탁 회사들이. 그럼 부동산 투자신탁 A라는 회사에 어떻습니까? 이걸 맡기는 거예요. 네가 좀 운용 좀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맡기는 게 신탁이에요. 신탁을 원인으로 이제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들이 많이 요새 생기고 있어요. 그 투자 신탁 회사에 내 부동산을 맡겨서 운용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루어지는 것이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인데 이건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하니까 나중에 설명합니다. 이런 것들은 명의 신탁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부동산 실명법 하시다 보면요. 부동산 실명법 명의 신탁은 무효로 하는 것인데 거기서 적용 제외되는 거 해가지고요. 신탁법상 신탁이 이렇게 나와요. 신탁법상 신탁은 바로 이런 신탁을 말해요. 그러니까 투자 신탁 이런 것들을 맡긴다는 거죠. 부동산 투자 신탁. 자, 이런 것들은 이건 유효하고 이 등기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시고 지금은 이제 몇 개 상속, 유증, 또 수용을 원유로 하는 이전 등기 절차만 간단하게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소유권 등기는 이렇게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요. 이제 소유권 유예 권리에 관한 등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